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성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은 컨쇼가 말하는 교육 철학, 개통 철학, 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죄송해요. 수행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라면, 오늘은 네,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개통 철학 이야기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주체적과 능동적인 활동,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대학교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를 좋아해요. 이해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는 학생들한테 정해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현장 체험 학습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교육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진로 시간이라는 거, 진로 체험, 아니면 뭐 진로에 관련된 특강,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학교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나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잘하는 학교들이 특목고라고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좀 고급적이고 심화적인 걸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들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이 얼마나 자기 걸로 잘 만들어내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솔직히 이 교육적인 부분이나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졸라 수동적이에요. 막말로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학생한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학교에서 자율활동 시간에 장애인 이해교육을 했대요. 그러면 장애인 이해교육을 통해서 네가 만일 관심사가 있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더 연구하고 더 조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새로운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학생과 다르게 너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너는 하지 않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죠. 학교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해야 됩니까? 이게 대학이 싫어하는 수동적인 학생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수동적이라는 거죠. 안 시키면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활동과 똑같은 결과치를 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작성되다 보니까 좋은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어떤 활동을 했다라면 나만의 교육 정의 그리고 어떠한 학습에 대한 이런 뭐 프로그램적인 시스템의 정의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그게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고 또한 대학교가 생활기록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의 어떠한 결과치에 대한 행동이 아니고요. 학생이 우리 대학 왔을 때 얼마나 잘 지내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잠재 능력 안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을 뽑고 싶다고. 근데 과연 우리 학생들 뭘 했냐는 거죠. 진짜 시키지 않은데 네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이 있냐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생들은 시킨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무엇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대학교는 평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하고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더 관심사에 대한 이런 지식 수준을 좀 더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높인다라면 이해 가십니까? 이런 어떤 교육의 이런 계획, 시스템, 그리고 나만의 교육에 대한 어떤 학습의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하나 말하면 고등학교 생활 안에서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걸 하려면은 뭔가를 발명하거나 아니면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조사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신의 관심사를 갖고 연구를 할 때는 문헌 자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문헌연구법이라고 해요. 그런 걸 2차 자료. 남이 만들어 온 자료부터 분석하고 그걸 갖고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일 작은 집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라면 문헌에 나와 있는 데이터랑 내 데이터를 비교 분석 정도 하는 거겠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세상에 새로운 학문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뭐 책을 읽거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만의 정의를 만들려고 나도 노력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다 누군가가 말했고 벌써 다 있어요. 벌써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갖지 말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입시에 대한 나의 교육이고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그리고 컨설팅하는 저로서 알려줘야 될 하나의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은 되게 뭔가 대단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 니네들이 어떻게 찾아 그걸. 니네가 뭐 새로운 걸 발견해. 야,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뭔가 발명하지. 그게 진짜 대박이잖아. 야, 그러면 너는 대학 안 가도 돼.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되게 전문적이고 뭐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무엇인가 더 발전성을 가져가고 나의 생각과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노력한다라면 그것만큼 또 좋은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도 잘 보세요. 아무리 남의 거 가지고 연구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이런 자율인 거죠. 칸트를 하나 예를 들게요. 칸트의 실천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라고 해서 칸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존재의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당위 세상이라는 걸 바라봐요. 존재 세상은 일단 뭐 좀 수리적인 부분이겠죠. 자연적인 부분들. 그래서 무엇인가 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딱 떨어지는 자연계적인 요소겠죠. 근데 당위 세상, 당위가 뭐냐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사회문화 배우는 아이들은 이거를 뭐 사회현상이다, 자연현상이 아니고 사회현상이다 하는데 그 마땅히 뭐 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 판단 자체가 인간의 행위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위 세상이라는 거는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성적인 어떠한 판단 능력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떠한 당위적인, 그러니까, 그냥 존재의 세계가 있어요. 어떤 존재 세계에 어떠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의를 나만의 정의로 바꾸기 위해선 당위 세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천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칸트의 실천 철학 안에는 당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실천적으로 내가 나서서 뭔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네, 하나의 당위 세계 안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편적 이런 도덕 법칙을 찾아가기 위해서 진짜 뭐 선의질, 정언명령 이러면서 칸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만일 내가 칸트에 대한 실천 철학에 대한 이런 정의에 대해서 내가 만일 연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실천 이성과 칸트가 생각하는 실천 이성은 같은 거냐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만일 칸트가 말하는 당위 세계가 어떠한 실천적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게 아닌 인간의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칸트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와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틀리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겠죠. 왜? 이거는 꼭 뭐 이런 거죠. 자연계 학생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말한 게 어떠한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과 칸트의 생각을 비교 분석하는 거고, 칸트가 말하는 이런 정의나 이런 실천 철학에 대한 이런 이분법, 세상을 둘로 나눠놓은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계 학생이건 인문계 학생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문학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융합형 인재.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가는 학생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융합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융합형 인재가 별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 자연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의 의미를 이제 좀 파악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사회 사상 철학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런 걸 가지고 해도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들거나 새로운 거를 발견하거나 뭔가 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계시켜갖고 연구를 하고, 또한 뭐 꼭 사상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뭐 수학적인 증명 이론 이런 거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되게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솔직히 칸트가 말하는 이 이원론, 그러니까 둘로 세상이 존재와 당위로 나눠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한 얘기를 요만큼도 안 했어요. 지금부터 뭐 칸트에 대해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어요. 원래 칸트라는 사람이 할 말이 좀, 솔직히 칸트가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따져봤을 때 딱 하나거든요. 그냥 옳으면 해요, 걔는. 그러니까 수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아이인데, 그거에서 이제 좀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다라면, 뭐 칸트에 대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칸트에 관련된 문헌 자료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천 철학이라는 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 나의 생각과 비교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칸트뿐만 아니라 뭐 공리주의가 됐건 다른 사상가들이랑 갖다 붙이면서 연관성을 찾아가면서 나의 생각을 더 뚜렷이 하는 방법도,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이해가시죠? 저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학생의 활동들 중에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인문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융합형 인재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계와 인문학을 같이 보는 이런 능력을 어필하기도 좋고요.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인문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했을 때 한 발 더 다가서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생활기록부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 자율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동아리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진로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 학생들 자율활동보다는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다가 이제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아리보다는 어디가 좋아요? 라고 나한테 많이 물어본다면 나는 진로활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뭐 4차 산업혁명에 특강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연학과 인문학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책을 읽고 조사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가지고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런데요. 야, 이 활동은 학교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다 써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무슨 씨발 개똥 같은 소리야 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부가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침이 있죠.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안 보이시죠? 어차피 이미지 띄워드릴 거예요, 편집할 때. 자, 보시면요. 학생의 진로 희망이나 특기사항 같은 희망 분야에 대해서 입력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진로를 찾아가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희망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희망을 진로 활동란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아이가 어떠한 학과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아이가 학과를 어떤 관심 분야가 생겼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진로를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진로 희망 없음이라고 입력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왜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특권이 뭐야? 중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꿈이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아닌가?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없나 봐요. 근데 대신 희망 분야가 없을 뿐이지 우리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좋아해요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그 밑에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서 실제 활동과 역할의 위주, 잘 보세요.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특기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을 평가하고 싶대요. 학생의 수행한 노력과 활동. 자,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이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줬어요. 뭐 특강이 됐건 독서가 됐건 프로그램을 제시해줬을 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뭔가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이니까 이거는 학생들마다 수행과 노력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 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써도 되겠네. 이해가시죠? 자, 보세요.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서 학생이 수행한 행동과, 그러니까 활동과 결과를 쓰래요. 자, 보세요. 우리 학생이 어떠한 특기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 봐. 아니면 진로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진로를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 진로에 다가서기 위해서 학생이 수행한 어떤 활동에 대한 결과가 있대요. 그러면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결과를 냈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건 우리 학생이 꼭 정해진 것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큰 틀을 학교에서 정해줬을 때 그 틀 안에서 우리 아이가
분석하고 나름대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활동을 한다면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라니까. 또 학생의 학부모와 진로 상담한 결과 이거는 패스. 솔직히 이런 거는 대학이 평가하고 싶은 요소가 아니에요. 왜? 학부모님과의 상담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자, 학생의 활동 참여도, 자, 어떤 활동에 참여도가 있었으며 활동의 의욕이 높은 아이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있었을 거고, 조사 과정이나 토론 과정 같은 것이 다른 학생과 좀 차별화되면서 가겠죠. 태도의 변화, 뭔가 발전되는 모습이 있었대요. 그런 바람에 그거를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써달래요. 됐네. 이거 3개로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네요. 우리 학생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한 주체성과 능동성을 통해서 대학교에다가 우리 학생의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다는 잠재 능력을 학교에서는 충분히 써줄 수 있다는 걸 교육부 지침에 나와 있구만. 그런데 학교 활동이 아니면 개인 활동은 써줄 수 없다라는 이런 개똥 같은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관련된 나의 활동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다가 보고서 근거 자료를 내고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일 연구를 했으면 연구 보고서가 나갈 거고, 진로 활동을 갔다 와서 체험을 했다면 진로 보고서가 나갈 거고, 내가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독후감을 써서 나의 지식을 높여졌다는 걸 자랑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활동들의 개인적인 주체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니네가 옆에 있는 친구 거랑 복사를 떠지는 거야. 너네들이 안 했기 때문에 복사 떠줘놓고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해. 해놓고서 안 써주면 원망해. 그렇지 않나? 그리고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맨 밑에 보시면요, 학생의 학업진로나 직업진로에 대해서 계획서를 냈대요. 참 좋아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그거를 학습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서들, 이런 거를 내는 건 좋네요. 그런데 전 이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각종 검사들, 진로 적성 검사 웬 말이야. 솔직히 대학교는요, 진로 적성 검사랑 그리고 학생 그런 거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설명회, 자기소개서 쓰기, 이런 거 하나도 분석 안 하는 거 모르시죠? 왜 그러냐면 진로 적성 검사가 이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되게 이게 솔직히 진로 적성 검사 저 해봤더니 박사 나왔어요. 박사, 과학 박사. 뭐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갈피가 흐르는데.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 적성 검사나 입시 설명회, 자기소개서 이런 건 솔직히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우리 학생의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냐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적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더 발전하기 위한, 난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적성 맨날 바뀌는데, 그렇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적성검사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 학생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하시고 어필해 주시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도 집어넣을 수 있고 자율도 집어넣을 수 있고 진로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난 솔직히 진로 활동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공에 대한 관심도 뿐만 아니라 독서 능력, 토론 능력 이런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컨쇼가 말하는 개똥철학,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부탁이 있는데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관심이 있다라면 그 분야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이 방송을 많이 보셨다라면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학부모님들이 얘기한다고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말하면 조언이거든요. 제가 말하면 조언이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되게 실용적인 교육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컨설턴트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거 안에 저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학생부 종합전형 교육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개똥 철학이.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나만의 교육 이야기들 있잖아요. 되게 꿈과 이상적인 교육 이야기도 어느 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되게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그러니까 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교육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오늘 저만의 교육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학생들이 학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학생만의 잠재 능력과 우리 아이만의 이야기가 생활기록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좋은 생활기록부네요 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오늘 컨쇼 개통철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또 개통철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